네, 김영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한 달, 한 달이 되가네요. 예, 예, 4주 차니까. 그렇죠? 4주 차. 시간 아주 빠릅니다. 오늘은, 에, 지난주에 빈곤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빈곤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영호 쌤이 조사를 아주 잘 하시고 또 보다 적시를 잘 해주셨어요. 연구소 카페 그 유튜브 창에다가 잘 해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김기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아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 아동 문제가 사실 이렇게 복잡한 게 없죠. 지금 뭐 아동 사실 이제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간단해요. 이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내용도 좀 짧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마치고 김기화 선생님이 이영호 선생님 조사한 것을 이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인터넷에 보시면 아주 무척 많으니까 그걸 보시고 아동 문제 점검에 보면 아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동 빈곤이 어떻게 되는지, 학대,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등등 문제 해결 방안이 뭐냐? 점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동 권리 보장, 학대 예방, 또 안전망, 아동 안전망을 또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동 복지 시설 강화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좀 이영호 선생님 그 조사해서 그 적시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 하셔도 되고 뭐 내용이 많으면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아동 문제가 굉장히 이게 양이 작아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우리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툭 던져놓고 토론 형태로 살아온 얘기들 쭉 하면 이게 아마 그냥 해법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이따 이거 뭐 그냥 의의하고 아동 문제 정의, 아동 문제 관점. 그래서 따랑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이따가 뭐 읽어도 한 10분 15분이면 천천히 읽어도 10분 15분이면 아주 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이걸로 40분을 다 채우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하나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이제 보고를 하겠지만 그 링크는 그 카페에다가 해놨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이렇게 링크 시켜놓을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인 삶, 주체성을 발휘합시다 이런 이제 주제로 해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네 번째 아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촬영하는 거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해서 하셔야 되는 우리 누굽니까? 김기아 선생님은 좀 살펴봐야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해 가서 살펴 올리면 이제 없어요. 이제 부담스러운 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제 졸업 바뀌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상 이제 유유자적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유튜브 이게 보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이라는 게 이 아동이 이 아동 이게 아주 삐걱삐걱삐걱 그래가지고 아주 듣기가 막 그런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이것도 뭐 어린아이지. 이게 머리잖아요. 이게 머리거든요. 머리가 이게 다 이렇게 핀 건데 하나는 구부리고 하나는 쭉 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크잖아.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크잖아요. 그런 아짜고 이 아이동인데 이 마을에 서 있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여기저기 서갖고 노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아동이죠. 우리 그러니까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텐데 우리 어려서 아동 문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아동 문제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동 문제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문제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동 문제가 왜 없었냐, 왜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냐,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죠. 근데 부각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로 이 대가족을 이뤘어.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존재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적게는 한 네다섯 명 좀 난다. 뭐 좀 많이 났어. 그럼 한 10명이 나야 한다면은 뭐 이게 아니 부모가 어떻게 다 길러. 낳고 큰 녀석이 통솔한단 말이에요. 이 작은 녀석들을 이게 탁 내려보면 이 서열이 쫙 이게 생기죠. 거기서 그 질서가 저절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동 문제라는 게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큰 녀석이 작은 녀석 돌봐주고, 작은 녀석이 또 어린 또 녀석 돌봐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다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동생들을 기르는 거지. 그렇게 갔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 교육이 됐고, 그리고 부모가 이 장자한테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는 그 장자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통솔을 했기 때문에 이제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재산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아동 문제라는 게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둘을 낳아야 그냥 정상이야. 1이야 1. 1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0.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내리막 앞으로 아마 몇 년 2028년 정도 그쯤 되면 아마 이게 완전 이제 정점에 이제 도달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 거다. 2200년 지금 20년이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생산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 추세로 봤을 때는 2200년 정도 앞으로 한 180년쯤 되면 완전히 우리 민족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죠. 근데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엄청난 문제제기를 하고 또 뭐 사회 제도를 바꿔가지고 혼인을 강제로 이제 하게 하는 혼인을 지금도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걸 시행하고 있지만 혼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막 중과세를 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렇고 미혼 상태에서 뭐 어떤 수입 내가 연봉이 1억이다. 5천만 원 떼가잖아. 예? 세금으로 거의 49%가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50% 가까이 떼가 버리단 말이에요. 뭐 웬만한 데는 아직 그렇게 하죠.
혼인하면 25%가를 줄고 또 아이 낳으면 12.5%로 또 줄고 이렇게 해서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죠. 옛날에 뭐 차우세스쿠 같은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은 그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이를 많이 이제 생산률을 높였는데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사회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인구 문제 할 때 이제 또 논의하겠지만 아이를 요즘에 뭐 0.8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0쌍이 만나면 80명 낳는 거야. 원래 200명이 낳아야 되는데 100쌍이면 200명이잖아. 200명에 200명이 낳아야 그 일이 되는 건데 80명밖에 안 낳니 이게 큰 문제죠. 거기서 아이들이 이 부모가 다 길러야 되는데 요즘은 또 부모가 다 양벌이라고 맞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볼 시간이 없고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아주 역설이 지금 막 생기는 거죠. 아동의 의의를 이제 워낙에 양이 작으니까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의의를 보면 아동은 보호 대상인 동시에 권리 주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제 정의하기를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뭐 재산, 뭐 장애 유무, 출생 지역이나 인종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행 규정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동은 뭐 이거 엄청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이만큼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약간 홀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대가족이면 또 그 질서가 다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건 나라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이 가정에서 이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사회 문제까지는 안 가죠. 지금 사회 문제까지 가잖아요. 가정이 안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확대돼 가지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노약자 이렇게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약자의 그 하나고 뭐 배를 타고 가거나 뭐 할 때 침몰한다 그러면 노약자부터 먼저 챙기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죠.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시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1989년도 그러니까 30년 됐죠.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 이제 딱 이렇게 협약에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효력을 이제 공포해서 효력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91년도, 그러니까 이 89년도에 이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들었고, 우리는 91년도에 이제 협약에 가입을 해서 체결했죠. 그래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서문에 어떻게 써여 있냐? 유엔이 세계 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사회 기초 집단이다.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자연적 환경으로 어서 그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돼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람 및 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사회에서의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한다 라고 이제 명문화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협약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죠. 이게 이제 번역하는 것도 그렇고 좀 딱딱합니다. 아니 뭐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자 뭐 그 얘기예요. 뭐 늘려 쓴 거지 뭐.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이게 천부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뭐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동 문제 정의를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문제 아동의 이게 이 나이가 이게 참 이게 정비해야 된다 하면서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학자와 법률 관계,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18세 미만이 지금 아동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그러니까 9살에서 17살 이하의 그 사람. 이게 웃기지 않아요? 아동이자 청소년이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이제 발달 단계, 발달 단계에서는 이제 3살부터 12살. 여기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동에 가장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아동복지법에서 다루는 그 연령 18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에서 다루는 9세에서 17살, 그러니까 9살에서 17살 사이를 아동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청소년으로도 보기도 한다. 근데 발달 단계에서는 아동기를 3살에서 12살, 이게 가장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번 이렇게 보시면 호튼이라는 그 학자하고 레슬리 이런 학자에 따르면 우리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아동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상황을 이제 문제화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서는 그런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집합적 사회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요구하는 거다.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정부나 사회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개입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를 당연히 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사회 공동체가 개입을 하게 되죠. 사회적 개입은 일종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사회 행동을 말한다. 가령 사회 문제의 조건이나 상황이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 대처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공동체 삶의 질이 떨어지면 집합적 행동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동의 빈곤이나 질병, 범죄와 같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조건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빈곤, 지난번에 빈곤 다뤘죠. 빈곤은 뭐 어디나 다 뭐 빈곤이 존재하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질병이라든가 범죄 이런 데서는 당연히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점. 아동 문제 관점. 이게 관점이 3가지가 있는데 기능주의 관점, 갈등주의 관점, 여성주의 관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 기능주의 관점을 이제 먼저 보시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 불안정한 가족이나 갈등을 겪는 가족에게서 이제 성장하는 아동,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 생활이 좀 온전해,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런 데서 문제 아동이 나올 리가 좀 적죠. 문제 아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죠.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참 이 핵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동 문제까지 연계가 돼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아동이 가진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와 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과거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현대에서는 학교나 사법기관과 같은 기관들이 수행하죠. 그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호관찰소를 한다고 했어요. 보호관찰소. 법무부 산하기관인데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여기서 사고 치고 그러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해요. 거기서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 매일 불러가지고 거기서 관찰 교육을 시켜요. 근데 저도 한번 교육을 한번 갔었는데 3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문제 해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 와, 안 듣더라고, 안 들어. 뭐 아무리 내가 그 아이들 눈높이 맞춰갖고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난 데가 있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살려야 가나. 다스린단 말이 다살리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다살려 갈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문가들 거기도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렇게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결국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갈등 관계를 가지 않게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미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안 되잖아. 기능이 이제 마비가 돼버리니까 학교나 사법기관 이런 데서 해버리잖아요. 수행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거기서 예산을 많이 쓰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나오거든요. 오늘날 아동을 위해서 예산을 막 계속 지출하고 심리적으로도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는데 쉽지 않아요. 기능주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아동을 전통적으로 보살펴온 사회제도를 조직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다. 그거 봐,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맞벌이하고 아이는 작게 낳고 다 보내버린다면 낳자마자 어디를 보내요, 요즘에? 어린이집 보내잖아. 어린이집 보내. 좀 이따가 유치원 보내, 학교 보내. 그 다 이게 개인이 심화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뭐 심화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옛날 나오죠. 전통적으로 보통 사회제도를 재조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참 틀리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이 지역마다 사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향약 이런 거. 거기서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요즘 여성들이 이제 직장을 안 다니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돌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안 돌보면 돈을 안 줘, 정부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아이를 돌본다고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영세 같은 경우 낳자마자 1년까지는 영세라고 그러는데 1년 이상이 되면 또 1세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살이 되면 1살이라고 그러고 1살은 0살이라고 그러는데 0세 아이들 이렇게 갖다 맡기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지금. 아이 어머니가 맞벌이 안 해. 그러면 아이를 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기른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줘. 200만 원 지원할 건 안 줘. 그러니까 아이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뭐 쉬고 뭐 다른 뭐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어머니들은 보살필 뿐만 아니라 옆에 아이들도 보살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엄마들이 여럿이 모이면 옛날 향약처럼 다른 아이들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자녀들도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예산을 받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 이 성장하는 데도 상당히 좋고 또 자기들 생활하는데도 또 보탬이 되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런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런 게 참 이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능주의 관점은 그렇게 봤고, 갈등주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아동에게 관심을 갖는데 이 적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 이유는 일종의 계급 갈등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주의 관점에서 보면 부유층 같은 경우는 기득권층, 부유층은 기득권층이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아동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호의적이지 않다. 이거 돈 많고 강자들은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한다고 해서 뭐 이거 보냅니까? 어린이집 보냅니까? 어린이집 보낼 이유가 없죠. 이 부자들은 부유층, 기득권층들은 아이를 안 보내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좋은 사람들 불러다가 계속 양육시키잖아요. 호의적이지 않은 거지. 자식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기도 하지만 조사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내버리면 결국 그 아이들 영세는 200만 원 가까이 되고 일세는 조금 낮아지고 그렇게 나이마다 이렇게 조금 덜 이제 주는데 그 아이들을 가지 말아야 될 아이들까지 다 보내버리면 결국 그걸 누가 내? 세금 내잖아요. 우리 수원시의 1년 예산이 국도비 다 합쳐면 한 2조 5천억쯤 되는데 이 복지에 나가는 예산만 1조가 넘어요. 지금 1조가 넘어 40%가 넘게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지. 그거 누가 내는 거예요? 다 우리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세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이제 갈등주의 관점에서는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갈등주의 관점에서 타결 방법은 정치적 행동이다. 근데 이 정치적 행동을 아이들이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이 아동이 못하지. 정치적 경험도 없을 뿐더러 투표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 갈등을 결국 성인들이 대신 투쟁해 준다,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아동이 겪는 문제에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아동 문제 관련 여성주의 관점에서 아동 문제를 봤을 때는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맞벌이하는 부부도 사실은 맞벌이도 하면서 자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죠.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 맞벌이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 남성들은 사회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게 있죠.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맞벌이다 그러면 같이 집에 가사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 같은 세대도 다른 친구들은 다 이거 가사 부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아예 뭐 처음서부터 못한다고 했고 지금도 못합니다. 이게 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당연히 자기가 하는 걸로 하고 대신 경제 생활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피곤하지 않게 알아서 다 책임지고 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완전히 이게 나눠졌죠. 당신 사회생활 활동 확실하게 해가지고 가정에 문제 없게 만들어라. 라는 게 있고 본인은 내부에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땐 또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있죠. 있는데 뭐 다 그 정도 가지고 뭐 공감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 내부 살림을 알아서 하겠다.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나눠지 이렇게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 다 있습니다. 여하튼 정리하면 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아동이 존재하는 빈곤 가족에게는 당연히 뭐 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한다 할지라도 맞벌이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기 아동을 관심 갖고 보살필 수 있는 그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눠서 그런 건데 여성주의 관점이라든가 뭐 갈등주의 관점이라든가 기능주의 관점이 나눠서 그런 건데 이제 우리 김기현 선생님은
아동 문제 점검할 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의 의, 아동 문제 정의, 아동 문제 관점, 이렇게 이제 관점을 세 가지 이 관점으로 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하는 우리 동학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연세들이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계신 것 같아서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뭐 다 성인이시고, 아니 그 자식들도 다 성인 됐을 만큼 연배들인데, 그러니까 이 크게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법이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법,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이제 구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까지 뭐 할 것 같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가정에서부터 문제를 그냥 문제가 아닌 걸로 해법을 찾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해법을 찾고, 옆에 가정이 해법 찾고, 또 그 다음에 옆에 가정 해법 찾으면 그게 뭐 하나의 다 이제 사회가 되는 거니까, 사회 문제에서 이제 배제되는 거죠. 이게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뭐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32분 32분은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시간을 그래도 보냈습니다. 40분 해야 되는데, 이거 40분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꼭 같이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